자, 예비고일 2월 20일 화요일 거. 자, 2번 넘어갈 거예요. 4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그냥 실근인지 좀 구분하시면서 문제 푸시고요. 자, 5번부터 풉니다. 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거리가 4일 때 현재 얘랑 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둘 다 x는 1이다라는 대칭 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치면 1번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 다음에 2번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해서 둘 다 x는 1이다라는 대칭 축을 갖고 있다. 여기 생기는 이 두 교점 역시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랑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길이가 누구다? 4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한쪽 길이가 2가 되겠지.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면 돼? x좌표는 3. 그래,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3,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1번에 x가 3일 때 y의 값이랑 2번에 x가 3일 때 y의 값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x에다 3 집어넣으면 여기 1번에다가 먼저 집어넣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고, 그게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얘는 8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7이 됩니다. 답은 나오겠죠? 자, 6번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목은 x 더하기로 나머진 6이다. 자,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누라고 얘기했으면 항상 항등식의 표현으로, 자, fx는 x-3 곱하기 2x-a 요거로 나누었을 때 목은 x 더하기 1 나머지는 더하기 6 이렇게 항상 항등식의 표현으로 가시고, 자,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그러면 f1은 6이란 얘기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f1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빼기 a 곱하기 2 더하기 6이 몇이다? 6이 된다는 얘기. 그럼 얘랑 지워져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 빼기 a가 0. 따라서 a는 2가 나오면 되네요. 자, 7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쵸? 그러면 p 알파와 p 베타를 각각 집어넣으면 베타, 그 다음에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알파 곱하기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자, 요거를 전개하시면 2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되고, 그럼 얘는 여기랑 여기에서 2알파 베타가 공통인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더하면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각각 얘를 집어넣으시면 답은 나오겠죠. 자, 8번.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p1을 구하세요. 그럼 p1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x에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우변 0 나오고 좌변도 0 나오는, 특별히 마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럼 나는 요거를 요렇게 한다. 왼쪽에 있는 3차 다항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예 곱하기 px가 같아지려면 px라는 다항식은 1차 다항식이어야 돼. 그래서 px를 x-a라고 놓을게요. 왜 1x-a냐면 요거 두 개 전개한 게 x세제곱, 여기 똑같아지려고 x의 개수는 1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우변을 전개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 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3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 a와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px는 누가 된다?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되겠지요. 그럼 p1의 값은 보입니다. 답이. 자, 9번. 기울기가 5인 직선. 그럼 y는 5x 더하기 k라고 놓을 거고, 그놈이 요거랑 접한다. 그럼 뭐다? 교점 한 개다.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한다.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7이 5x 더하기 k와 같아지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7 더하기 k가 0이 되게 하는 누구?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잖아. 그쵸? 근데 얘가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점이 한 개란 얘기고, 교점이 한 개란 얘기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판별식 0 되게 하면 되겠죠. 그럼 b-제곱 16 마이너스 ac 플러스 k는 0이 돼서, 따라서 k는 뭐가 되면 돼? 1 되면 되겠고, y절편은 지금 현재 k니까 답은 1. 최고차의 개수가 1차인 2차 다항식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둘 다 6이다.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표현을 어떻게? 항등식의 표현, 노노노. 나머지 정리의 표현, f1은 6인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도 항등식의 표현, 노노노. 나머지 정리의 표현. 그래서 f3도 6. 그러면 요거 넘기면 f1 빼기 6은 0, f3 빼기 6도 0. 그러면 1과 3자리 x를 집어넣으면 fx 빼기 6이 0이 되게 하는 건 얘가 2차식이니까 얘는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의 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진 x의 값은 누구다? 1과 3이니까 좌변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1, x-3처럼 인수분해가 된다. 누가? fx 빼기 6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fx는 x 빼기 1, x 빼기 3 더하기 6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f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f4가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6이 나오면 되죠. 자, 12번 문제. y는 ax제곱이다라는 그래프랑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 교점 PQ에서 만난다. 교점 연립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ax제곱이 2분의 1x 더하기 1과 같아지는 x의 값,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1은 0이다.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이 교점의 x좌표 PQ x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라는 얘기. 나는 얘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 그럼 P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A 알파 제곱도 괜찮지만 2분의 1 알파 더하기 1도 괜찮을 거야. 여기다가 안 집어넣는 이유는 미지수가 끼어 있으니까 얘를 A 알파 제곱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플러스 1 요렇게. 근데 이 P점과 Q점의 중점의 좌표가 M이라고 얘기했고, 그 MH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MH의 길이가 1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는 1 콤마 뾰로롱 요렇게 나오겠지. 이 길이가 1이면 x좌표가 1인 거지. 그러면 중점의 x좌표 어떻게 계산해?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1이란 얘기여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한 알파 베타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2a분의 1 요렇게 나오면 되겠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2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 2a분의 1이 뭐가 돼?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a는 4분의 1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아까 계산된 2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길이를 찾으려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PQ의 길이는 자,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Y좌표 여기 빼기 어디 갔어? 요거의 전체 제곱을 하시면 되겠네. 2분의 1 베타 빼기 2분의 1 알파의 전체 제곱 요렇게.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니? 자,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1 베타 빼기 2분의 1 알파에서 2분의 1을 공통인수로 뽑아내면서 제곱하면 4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러면 루트 4분의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그럼 나는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2라고 얘기했네. 그럼 여긴 4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아까 어딨냐? 마이너스 4라고 얘기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결국은 2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대신에 20을 집어넣으면 누구다? 선분 PQ의 길이가 나오면 됩니다. 요 문제는 이차함수에 대해서 좀 자주 나오는 거고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관련된 이 선분의 길이는 항상은 아니어도 10문제 중에 한 8개, 7개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요거는 책에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 같고 요거를 y는 2다라는 절대값 x 빼기 7이랑 y는 a 플러스 1이다라는 직선의 높고 낮음에 대한 x의 범위를 찾는 것이라는 부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도록 할 거고 자, 현재 절대값 x 빼기 7은 자, x는 7일 때를 기준으로 V자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7일 때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V자가 그려지는데 x는 7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인 형태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y는 a 플러스 1이다라는 그래프는 여기쯤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고 y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이쪽의 함수식은 x가 7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고 x가 7보다 크다라는 것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란 얘기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쪽의 함수식은 y는 x 빼기 7 같은 방법으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 그러면 교점이 생기잖아요. 그 교점의 x좌표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문제는 함수가 이 절대값 함수가 직선보다 작은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 자연수가 정수가 모두 몇 개? 9개가 들어가게 하라고. 일단 7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럼 4개 즉 8개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럼 8개가 왼쪽 오른쪽 4개씩 그러면 이쪽에 뭐가 있으면 돼? 8 그 다음에 9 10 11 12 13 이런 식이 되면 되겠네. 즉 y는 a 플러스 1이다라는 그래프와 y는 x 빼기 7이다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여기가 11과 12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1은 x 빼기
7이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a 플러스 8이다.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8이 되겠고 그 a 플러스 8이 누구? 11과 12 사이에 있는데 현재 여기가 이꼴이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이꼴 붙여도 되고 이쪽은 이꼴 붙으면 안 되겠지. 자, 이쪽에 이꼴이 붙으면 딱 10일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꼴이 붙어도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꼴이 붙으면 12까지 포함하게 되는 상황이고 12까지 포함하면 정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요거를 마저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다 양옆에 마이너스 8을 해주면 얘는 3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자연수 A의 값은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fx 더하기 3을 누구로? 얘로 나눈 나머지가 3x 더하기 8이다. 항상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뭐해? 항등식의 표현으로 한다. fx 더하기 3은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3x 더하기 8 이렇게. 그럼 fx 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얘도 마찬가지 1차 다항식으로 나누라고 하면 이 나머지 찾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f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f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fx 더하기 3이 f4가 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x자리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1 빼기는 0이니까 얘는 훅 사라지고 3 더하기 8 그래서 11이라는 나머지를 갖게 되는 것. 자, 16번. 자, 요거는 거의 외워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fx를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어차피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는 거고 그게 2분의 1이니까 나머지 r은 누구냐면 f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역시도 얘가 0이 되는 x의 값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게 f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점프할 때 2분의 1이 곱해졌죠. 여기서 1로 2x 빼기 1이다라는 다항식 x 빼기 2분의 1로 가려면 2분의 1이 곱해졌어. 그러면 몫은 어떻게? 곱하기 2분의 1의 반대 연산 곱하기 2가 들어가면 된다. 이거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몫은 2qx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요거는 거의 암기가 돼야 됩니다. 물론 중간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으나 요거는 암기처럼 생각하세요. 자, 17번 뭐 요런 거는 오랜만에 봤나요? 요거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적당한 숫자를 치환을 해서 문자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좀 간단한 숫자 10을 x로 치환을 할게.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따로 적으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4 x 더하기 7 더하기 36이 되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를 또로롱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둘둘 짝지어서 전개를 하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 2개를 전개하고 요거 2개를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니? x 제곱 더하기 7x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x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생기게끔 둘둘 커플로 짝지어서 전개를 한 거고 x제곱 더하기 7x를 a로 치환했다라고 하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이 되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루트 안에 있는 게 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거기 루트를 붙으면 결국은 얘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6이 되고, a 대신에 다시 x 제곱 더하기 7x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x 자리에 이제 1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답은 어떻게 나옵니다. 자, 18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빼기 k는 0의 허근 3i 실근 알파를 가질 때 k와 알파를 더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k는 실수. 자,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푸는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 무조건 등장을 한다.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이 갖는 성질은 모두 다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켤레근의 성질도 같겠지. 그래서 한 허근이 3i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에 의해서 3i, 그 다음 실근은 알파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세 근의 합은 누구다? 요거 부호 반대 1 돼서 알파라는 근은 1이 되겠네. 그럼 k의 값은 세근의 곱 요거고, 세근의 곱 3i 곱하기 마이너스 3i 곱하기 알파라는 세근의 곱은 부호 반대 부호 그대로 부호 반대 k가 되겠다. 그러면 알파는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9i 제곱이 k다. 그럼 k의 값은 또 나오시면 되죠. 자, 19번 다음 3차 방정식 풀리지 않나 싶어요. 조립제법 쓰면 1하고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2.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1, 1, 1, 1, 2, 2, 0 이렇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x는 1이 되거나 아니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는 0이 될 건데,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거지. 두 허근 알파 베타. 그러면 두 허근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또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누구다? 2.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나머지 찾으시면 돼요. 자, 20번. 자, 요거는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이제 오랜만에 봐서 틀린 거고, 틀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는 이거를 치환하는 형태가 있는데 요거 치환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설명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긴 이게 더 쉬울 거라고 얘기했어. 현재 fx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f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럼 f 2020 마이너스 8x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020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알파, 2020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 그럼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에 게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보니까 x는 8분의 2020 마이너스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8분의 2020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냐면 얘가 되는 거고, 그거 두 개를 더하란 얘기잖아. 8분의 404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다. 두 근의 합이 1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16 집어넣으면 답 나옵니다. 그쵸? 자, 21번도 좀 많이 봤죠. 좀 틀리시는 분은 좀 잘 기억하셔서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잘 봐야 돼.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한대. 뭐 실근의 개수가 2개든 나발이든 일단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조립제법 통해서 하면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걸 알아. 1 집어넣으면 a 빼기 a는 0 될 거고, 그럼 다 1 되면 돼. 그냥 1 마이너스 5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자, 1 집어넣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0.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x의 값은 1이 되거나 아니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나올 거야. 여기서 근 하나 이미 나왔지. 근데 2개가 되게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면 돼? 여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이 뭘 가지면 돼? 중근을 가지면 근이 2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짝수에 대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는, 따라서 a는 뭐가 돼? 4가 되면 일단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 근데 하필 그 실근 중에 하나가 1이고 아니면 또 다른 실근은 뭐 뿅이라고 치면 근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1이랑 여기는 1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근은 하나, 2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가 되게? 1이 되게 하는 a의 값도 괜찮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 빼기 4 더하기 a는 0이 되게 하는, 즉 a 값이 3이 되는 것도 괜찮다. a가 3이 되면 그는 아마 1 또는 3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1, 하나, 3, 2개 해서 2개의 실근을 갖는 문제의 요구에 합당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4와 3. 자, 22번 문제를 봅니다. 요게 조금 제일 어려웠었나 싶어요. PH의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을 구하세요. 그럼 PI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PH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각각 이 길이들을 A, B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 길이는 A, 요 길이는 B. 그럼 문제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요거를 찾으면 될 것 같고, 물론 A와 B를 직접 찾아도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근데 이 길이랑 여기 OP의 길이랑 같은 길이냐 다른 길이냐? 같은 길이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OP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 이 4분의 1원의 반지름의 길이 4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이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이 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구? 16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힌트가 여기 있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래. 즉 요거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란 얘기지. 자, 내접하는 원의 넓이에 관련된 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있는 중심에서 뭐에 접점까지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는 이 그림들은 해야 되고, 나는 만약에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그게 4분의 파이가 되려면 R 제곱은 4분의 1이야. 그럼 반지름 R은 누구란 얘기야? 2분의 1 되겠죠. 현재 여기 있는 반지름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지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면 이 길이도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나는 A라고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2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2분의 1인 거지. 또 이 길이를
요 길이를 b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길이는 또 b 빼기 2분의 1. 요 길이는 b 빼기 2분의 1. 원의 성질에서 이 길이랑 여기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도 a 빼기 2분의 1.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으니까 요 길이는 b 빼기 2분의 1.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a 더하기 b 빼기 1이고 a 더하기 b 빼기 1이고 그게 누구랑 똑같아? 아까 이 길이가 반지름 4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4. 그럼 a 더하기 b는 누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고 a 더하기 b가 5면 누구를 알 수 있어? a 곱하기 b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그러면 a 곱하기 b의 값도 찾았으니까 고스란히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누가 된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하세요. 뒤에 부분은. 자, 23번. 일단은 연립 2차 부등식을 푼다. x-7, x-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것이며 여기 있는 것도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다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n-1 x 더하기 n 빼기 2. 자, 곱해서 얘가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나오는 조합은 마이너스 n 빼기 2랑 마이너스 n을 곱하면 누가 나와?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결국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냐면 x 마이너스 n 빼기 2 x 마이너스 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다. 그럼 얘는 x는 n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n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 대한 공통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게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자연수야 자연수. 모르면 대입해 봐도 돼.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치면 여기 있는 이 답은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x는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1보다 커나 같다.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이고 x는 1보다 커나 같다 이쪽이니까 공통범위 여기가 되고 그때 정수는 3부터 7까지 4개가 아니잖아. 그럼 요거는 안 되겠다. 얘는 1이면 안 돼. 그래서 n이 만약에 2가 된다라고 치면 얘는 또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마찬가지 2보다 커나 같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2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도 4개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점점점 3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타이밍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정수는 4, 5, 6, 7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범위, 이 뒤에 거의 범위 있지. 이 뒤에 거의 범위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먹게 되는 상황이라고. 됐나? 그러면 일단은 n이 누가 돼야 돼? 4가 된다라고 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커나 같다가 돼서 자 요렇게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커나 같다.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수는 4, 5, 6, 7 4개가 되는 건 맞으니까 n은 4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나? 그러면 이제 5도 한번 판단해 보면 자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커나 같다가 되고 그러면 또 x는 3보다 커나 같다 3보다 커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커나 같다. 그럼 정수는 3 먹고 5, 6, 7 요거 먹는 구조네.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네. 4개 먹었으니까. 됐죠? 자, n이 누가 되면 요번에는 6이 된다라고 하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6보다 커나 같다. 그럼 몇 번만 더 해보면 돼. 4보다 작거나 같다랑 6보다 커나 같다의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고 그때의 정수는 3하고 4, 6하고 7 이렇게 먹는 거지. 그래서 n은 또 누구? 6도 가능한 거야. 그럼 이제 계속 하는 거야. n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x는 누구?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7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도 정수 4개 먹게 되고요. 자, n이 누가 되면 8이 되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8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에 의해서 정수 4개를 먹게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가능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보통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몇 개를 집어넣어 봐서 그 느낌을 파악하시면 되고 여기서 몇 개를 집어넣어 봤을 때 그 느낌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이동하면서 얻어나가는 정수의 개수랑 여기는 이 친구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얻어나가는 정수의 개수에 관련된 게 총 4개가 되게 몇 개를 확인해 보신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 그래서 그때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요거를 쭈루룩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